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안동대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 지역 대학과 도 산하기관 간의 대규모 통폐합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안동대는 교육부의 글로컬 사업을 마중물 삼아서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 정태주 신임 총장과 함께 국립안동대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취임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취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안동대학교 총장이 된 정태주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안동과 그다음에 안동 지역과 경북 지역 그리고 우리 안동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글로컬 대학이 어떤 사업인지 또 왜 중요한지 소개해 주시죠. 예, 글로컬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대학들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럼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지역 대학들을 그러면 그대로 망하게 둘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국가에서도 이제 그럼 지역 대학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글로컬 30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사업 이름을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30개 대학을 육성을 해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키우겠다라는 게 글로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왜 중요한지도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30개의 대학을 이제 키우겠다라는 뜻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17개가 있어요. 그럼 17개에서 30개라고 하면 지역별로 2개 아니면 많아봤자 3개 이 정도가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 얘기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대학이 이제 거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대학들을 이끌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뜻이니까 그 중요성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안동대학교도 경북 도립대학교와 통합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또 기대 효과가 궁금합니다. 예,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동대학교가 어쨌든 최근 3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학령 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들어가고 그다음 대도시로 이제 몰려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동대학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대학의 위상을 좀 이렇게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북에서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역할을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경북에서 거점 역할을 하려면 경상북도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 경도대하고 통합을 하면 경도대는 도립대학이니까 도립대학과 국립대학이 합쳐서 공공대학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배경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경도대 입장에서도 보면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제 아마 신입생 충원율에도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양대학이 어쨌든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경상북도도 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충분히 발휘되면서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통합까지 어떤 절차들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통합까지의 이제 절차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경도대하고 안동대하고 양대학이 이제 통합 MOU를 맺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학 중간에 이제 뭐 통합위원회건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해나갔고,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9월 달에 양 대학에서 이제 각 구성원들의 통합 투표를 한 거죠. 통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동대하고 경도대하고 교수라든지 직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90% 정도의 찬성률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은 저희 안동대 같은 경우는 약 64%의 찬성률, 그다음에 경도대 같은 경우는 약 84%의 찬성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이제 무사히 통과를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남은 절차는 교무회의,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교무회의하고 대학 평의위원회 이런 학내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중순 정도에 통합 신청서를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통합 승인 절차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25년 3월부터는 아마 신입생을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뽑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안동대 학생들이 도립대에 비해서 좀 찬성률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뭐 공통된 현상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학교를 위아래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회 통념상
학교가 그래도 이 학교가 이 학교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거기 학생들은 일부 이제 반대하는 이 여론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 학교는 64% 정도면 아마 되게 높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일부 대학은 9%의 학생이 찬성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반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희 학생들한테 반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걱정되는 면들, 우리 학교 위상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되는 면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절대 없도록 저희가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글로컬 대학이라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 대학 위상 자체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동대 학생이나 경도대 학생이나 함께 위상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께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총장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100%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100%까지는 보장을 못했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5학년도 입학 때부터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이제 100% 보장하겠다는 뜻이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첫째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수시는 이제 대부분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이제 원서를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광역학부제라는 걸 합니다. 광역학부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회대에 이제 8개 학과가 있는 거죠. 근데 8개 학과를 하나로 뭉쳐서 사회과학부라고 만들고 각각이 다 전공이 되고요. 네. 근데 그 사회과학부가 학생들을 이렇게 통합 모집을 하게 되고요. 통합 모집을 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부제를 한다고 하면 A라는 전공, B 전공이 있으면 주로 이제 반반 나누든지 네. 많아봤자 뭐 110%, 90%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그 전공에 다 아무리 A라는 학과에 몰리더라도 다 갈 수 있게 이렇게 보장한다는 뜻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정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광역 단과대를 만듭니다. 광역 단과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인문사회 디지털 대학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인문 계열 학과가 있고 사회 계열 학과가 있고 디지털 계열, 즉 IT 계열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학과를 통합 모집을 한다는 뜻이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원하는 학부에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는 학생들이 또 자유롭게 그 전공을 또 선택할 수 있는 100% 선택권을 준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만약에 그때 선택했던 전공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갈 때부터라든지 올라간 후에 자유전과제라는 걸 해서 학생들이 다시 나는 이 전공이 아니라 저 전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거를 자유롭게 옮겨준다라는 그것도 역시 100%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립안동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기 위해서 총장님께서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노력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네. 저희 글로컬 대학의 비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 중심의 공공형 통합 국립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뜻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컬 사업이 되려면 두 가지 정도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혁신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독창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도대와의 통합, 즉 대학 간의 벽을 허무는 거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 광역학부제다, 광역단과대학제다 말씀드렸듯이 네.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혁신성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창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독창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K인문 세계 중심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데들은 보통 다 이제 어쨌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류 문화라고 하죠. 네. 한류 문화를 함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다고 해서 이제 다른 대학과의 어쨌든 독창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독창성을 말씀드리면 경북 산하기관, 그러니까 경북도의 뭐 연구소들을 같이 통폐합은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법령상 어렵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 운영을 하면서 경북 산하기관하고 우리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경북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글로컬 사업의 비전 및 목표가 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 중심의 통합 국립대가 되겠습니다. 네. 국립안동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꼭 선정되길 바라면서 아유, 다음 질문 고맙습니다.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의대 설립 계획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네. 공공의대 설립은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지만 빈번히 무산이 됐습니다. 총장님은 국립의대 설립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기획처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의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총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다가도 우리 안동대가 의대를 유치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보니까 아예 0%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거의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대 정원을 증원이 된다고 하면 의대 정원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3,058명이었는데 네. 지금 3,500명이었는데 네. 지금 3,000명 정도로 500명이 감소돼 있습니다. 2007년에 의학 분업 관련된 일이 있으면서 의대 정원이 감축이 된 거죠. 네. 그 인원이 계속 지금 나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 500명이라도 최소한 증원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럼 이걸 갖다가 기존 의대에다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게 있겠죠.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건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인데 네. 그랬던 그런 게 의대 정원 증원이 어쨌든 논의되고 있고 그게 약간씩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의대 설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꼭 따라오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네. 지역 공공의대를 졸업하더라도 학생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갈 것이다 또는 뭐 유명 대학에 비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의료의 질이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의대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현재 어찌 보면 의대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의대 정원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1등부터 3,000등까지는 다 의대를 가는 거죠. 근데 저희 때를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공대가 다른 데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의대를 따지고 보면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요. 네. 그렇다라는 뜻은 저희가 공공의대가 돼서 예를 들어서 3,000등이 아니라 10,000등이나 아니면 뭐 20,000등의 학생이 온다고 해서 그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네. 이제 학생 성적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의대 학생들을 교육시킬 교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도요. 제가 여기 우리 안동이라든지 경상북도하고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총장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의대라는 게 만들어지면 의대에서 교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거고요. 수요가 제법 되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당연히 여기 오실 거고 그분들의 의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보장성이 있을 거고요. 그런 네. 분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 학생들이 다 졸업한 다음에 어차피 수도권으로 갈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이제 걱정일 텐데요. 저도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의대에다가 정원을 그냥 다 500명을 늘리는데 다 배분을 해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예가 뭐가 있냐면 일본도 당연히 그런 일이 겪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지역 의대 정원제인가 이렇게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경북대라고 하면 경북대 이제 기존처럼 뽑는 학생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20명은 그렇게 뽑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는 여기 머물 사람, 누구는 뭐 예를 들어 서울 가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절대 제 생각에는 아마 효과성이 없을 거란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바꾼 게 자치의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의대라는 건 뭐냐면 그냥 따로 의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따로 의대를 만들면 그 학생들이 일본은 지금 9년 의무 복무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9년 의무 복무제를 지키고 있고요. 9년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 70% 이상이 거기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도 이렇게 국립의대를 설치해서 일본의 자치의대처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건 이제 지역의학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예 뽑을 때부터 경북에서 의사를 할 학생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경북의 학생들을 예를 들면 뭐 80% 이상을 경북 학생을 뽑으면 당연히 내가 살던 곳이고 내가 정주할 곳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점들은 충분히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공공의대 설립 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또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정원 미달 사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대학교도 수시 모집이 얼마 전 끝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저희가 했고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 약 7% 정도의 지원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요인은 작년보다 올해 아예 고3 학생 수가 3만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3만 명이 대략 보니까 7.7%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학생이 감소를 하면요, 아시다시피 서울대 지원하는 사람이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줄지 않고 주로 이제 그 밑에 중하위권 대학들이 이제 줄는데, 저희 학교는 어쨌든 그 평균 뜨는 것보다 덜 학생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가 어쨌든 지원자 수는 줄었지만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것들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국립의대 유치라든지 그거 말고도 저희가 여러 장학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런 걸 통해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아마 작년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역의 대학들이 이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앤다거나 완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안동대학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해결책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안동대학교의 노력을 제가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 대학의 노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제안하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동대학교의 노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 선택권을 100% 보장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원하는 전공을 좀 더 현재 정원보다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이제 어쨌든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1년간 등록금 면제를 하는데, 네. 만약에 저희가 아마 글로컬 사업이 되고 나고 하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1년부터 4학년까지 다 이제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안동시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게 내년부터 이제 매년 100만 원씩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네. 등등으로 저희 안동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큰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걸 버티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아마 최소한 국립대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국립대들을 한국연합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체제를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우수한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역량을 갖고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한국대 졸업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서도 학력에 차별받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지방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엔 학생들 입장에서요. 안동대를 졸업하고 취업으로 잘 이어지면 좋은데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 안동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안동에 일자리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관광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 분야는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공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공대 학생들은 안동에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건 어쨌든 경상북도를 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주무대로 해서 학생들의 취업 분야를 좀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가까운 영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갈 예정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 구미라든지 포항까지도 경북의 여러 군데에 어쨌든 진짜 산학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저희 학생들을 취창업 관련돼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를 들면 학생 성공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절차를 거쳐 나가면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가 경북의 거점 대학이 되기 위해서 총장님이 임기 내에 어떤 노력들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질문 주셨던 거를 이제 이렇게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되면 저희가 분명히 경북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소위 국립대
대학 중,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부르는 데 중 의과대학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걸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립대학이 이제 설치되는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역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걸 위해서 지역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북도라든가 안동시라든가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학생이라도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방안이겠죠. 그래서 네. 경상북도 학생들에게 어쨌든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 뭐 등등을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